자, 김기동 감독의 체제에서 그렇게 골을 넣으라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들이 죄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기동 감독이 원했던 선수는 누구냐? JK. 근데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면서 둑스도 4에서 5순위 정도 선수가 밀려서 된 거예요. 호날두, 루카스, 둑스 다 최소한 김기동 감독의 우선픽은 아니에요. 김기동 논쟁인데 최근 서울이 좀 부진합니다. 이 서울의 성적을 두고 김기동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성적 부진이 김기동 감독 때문인 건지 잘못인 건지 또 뭐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는지 그렇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서울 왜 그러냐? 성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왜 더 안 좋게 느껴지느냐? 애초에 시즌 전에 보강들을 하면서 우승 후보로 일컬었던 팀이거든요.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10경기 치른 가운데 승점 13점으로 8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대를 생각해보면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난 포항전 경기 끝나고 김기동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이 좀 안 들어갔다 뿐이지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골이 좀 안 터진다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서울의 지금 득점 빈공입니다. 빈공. 너무 경기에서 9골밖에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득점 순위, 팀 득점 순위로만 다시 그 팀들의 순위를 낸 거거든요. 정렬한 거군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는지. 가장 골을 못 넣고 있는 팀이 현재 강원인데 강원보다 2골 많으니까. 사실 10경기에서 9골이면 경기당 1골이 안 돼요. 그렇죠. 0.9골. 이건 문제죠. 그래서 뭐 보강도 잘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서울 왜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곳곳에 이건 좀 취재를 했어요. 네, 우리 K리그 얘기고 또 서울의 얘기니까 취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빨대가 정리를 잘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기대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김기동 감독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냐, 이거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서울이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골이 안 터져?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안 좋다 보기는 어려워요.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합니다. 예. 근데 일단 마지막 피니시,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러면 골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개인이 넣는 거잖아. 기회까지는 전술로 만들 수 있어. 네. 야, 이렇게 패스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슈팅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전술이야. 찾아온 기회에서 때려 넣는 건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결정력은 돈이다. 그러니까 결정력을 높이려면 결국 돈 주고 좋은 선수 사서 때려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력은 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K리그에서 대개 스트라이커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하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을 스트라이커를 다 데려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조용욱 선수가 보고 있는데 안 터지고 있죠. 또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둑스입니다. 둑스 데려왔잖아. 둑스 데려왔는데 안 터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스트라이커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좀 느끼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 시즌만 그러느냐? 자, 김기동 감독의 체제에서 그렇게 골을 넣으라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들이 죄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실패 혹은 아직까지 뭐가 안 터지고 있어요. 예. 자, 호날두 지난해 데려왔다가 결국 내보냈죠. 네. 루카 실바 정말 훈련할 때는 미쳤답니다. 예. 근데 경기만 나오면 죽을 써요. 기대만큼의 공격 포인트가 생산이 안 되고 있죠. 둑스 애매해. 뭐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실패구나.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데리고 있었던 일류첸코는 수원 삼성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모르는 수원 삼성 잘하고 있잖아. 9경기 5골. 여기 신났지 뭐. 지금 잘 데려왔지. 수원은 9경기에서 16골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 아니, 일류첸코는 보냈는데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뭐야? 그러면 지금 호날두, 루카 실바, 둑스는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데려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루카 실바는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로는 어쨌든 주판을 튕겼을 때 안 좋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감독이 책임 아니야? 라고 해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감독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논쟁이 묻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 아니면 이거 김기동 감독이 책임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 전체적으로 스카우트 시스템을 좀 더 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왜냐하면 수 이 선수들을 다 김기동 감독이 다 데려온 거 아니야? 다 데려온 거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 한편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만약에 뭐 서로가 뭐 구단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최종 픽은 감독이 하는 감독이 하는 거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감독이 책임져야지 그걸 누구한테 책임져. 그래서 이것들이 막 부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김기동 감독 논쟁이라고 좀 쓴 건데 네. 자 지금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데려왔던 선수들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네. 실패했다라고 하는 호날두, 둑스, 루카스 이 세 명은 일단 호날두는요 김기동 감독의 우선 픽은 아닙니다. 전 전력 강화 실장 김진규 실장이 이건 추천한 카드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아마 본인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네. 자 루카스 실바 이 선수도 전력 강화실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기동 감독이 받아들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네네. 둑스는 저희도 방송을 했었는데 둑스 같은 경우도 원래 김기동 감독이 원했던 선수는 누구냐? 젤케. 우리 팬은 누군지 알죠? 네, 젤케. 그리고 프라이. 프라이. 알렉산더 프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항 시절에 그러니까 원하는 김동 감독이 원하는 저 유형은 뭐냐면 제카 기억하죠? 제카. 네네네. 키 있는데 발밑도 좀 쓰는. 하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이런 감독 이런 선수들은. 키는 일단 좀 있으면 좋아. 김동 감독. 네. 키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헤딩을 잘 따나되 발밑이 있어서 제카 같은 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능력 있는 젤케나 프라이 같은 선수들을 원했던 거예요. 우선 픽. 근데 다 안 됩니다. 우선순위들이. 다 안 되면서 둑스도 4에서 5순위 정도 선수가 밀려서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랫순위였어. 네. 자 그러면 종합해 볼게요. 호날두, 루카스, 둑스 다 최소한 김기동 감독의 우선 픽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김기동 감독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럼 이 세 선수를 데려온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첫 번째는요, 좀 불운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운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둑스를 4순위인데 5순위 정도인데 데려왔다 그랬잖아. 앞순위들이 다 계약이 안 된 거야. 근데 그 계약들이 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이 스트라이커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다 퍼졌었어. 이쪽 바닥에. 우리 다 알았었잖아. 네네네. 서울에 일루첸코를 보내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다 몸값을 갑자기 올리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몸값을 올렸던 경우들도 있고 이건 약간 전략이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선수가 변심한 것도 있어요. 특정 선수는. 가기로 했다가 죄송합니다. 네네네. 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만류한 데도 있대.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불운으로 엮을 수 있나? 그것도 결국 다. 뭐 그러면 또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고 협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어쨌든 선수가 만약에 뭐 변심하는 것까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맞아요. 그 이제 선수를 데려오는 어떤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가져갔다고 한다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죠. 자, 근데 다 종합해 볼게요. 그러면 김동 감독 아예 책임이 없나? 그럼 서울의 스카우트 시스템은 문제였나? 또 그렇진 않은 게 이거 모든 K리그 구단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선수를 영입을 할 때 감독이 힘을 좀 더 목소리를 내는 팀이 있어요. 야, 저 선수 데려와줘. 이걸 감독이 좀 더 센 팀이 있고 구단 픽이 좀 더 센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세더라도 K리그는 거의 공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둘이 합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어떻게 죄다 데려오나. 돈이 돼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이쪽에서 돈을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돈만 생각하는데 감독이 원치 않은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결국 합의입니다. 그렇죠. 합의를 보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김기동 감독도 야 나도 사실은 이 선수들 다 원했던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구단들도 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변심하거나 계약이 빠그러진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둘이 합의를 봐서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좀 더 제가 봐서는 결국은 이거를 책임지고 결과로서 다시 증명해야 될 사람 누구냐? 저는 김기동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결국 선택해서 데려와서 잘 살렸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우선 픽은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김기동 감독이 결국은 최종 픽을 하는 거. 합의 픽이긴 하지만 합의하지만
감독이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런 건 있습니다. 구단도 서울이 저걸 잘했어요. 전력 강화실 같은 거를 일찍이 좀 만들어가지고 이걸 체계화자라고 했던 데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나도 내가 선수 스카우트 시스템에 있었거든? 비디오 보고 다 했어. 에이전트가 보내준 비디오 갖고 다 선수 뽑아. 그럼 그 성공을 해? 그쵸. 실패 확률이 높아. 왜냐면 당연하지. 에이전트 보내주는 영상 보잖아. 다 메시야. 다 좋은 것만 찍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서울이 이런 스카우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이걸 줄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북수 같은 친구들 데려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했잖아. 4순위 5순위라고 그래서. 그래서 안정대책 걸어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약 조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길게 하지 않았어. 아 그래. 이 선수는 이런 거지. 얼마 플러스 몇 년.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빨리 큰 돈에 손에 안 보고 빨리 보내고 다른 선수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놨는데 여하튼 다시 정리하면 감독이 지금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감독이 증명해 보여야 된다. 김기동 감독이 시간 내에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네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얘기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는 우리가 제가 구단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팀들에게 외국인 선수 내려오는 거 다른 팀들도 실패한 경우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K리그가 실패를 많이 합니까? 라고 했더니 표면적으로는 돈 싸움에서 안 된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억 주고 A급을 데려왔어. 네. 근데 요즘은 10억 줘도 A급을 못 데려온대. 왜냐하면 A급인데 이 A급을 데려가려고 사우디하고 중국 같은 데 예를 들면 막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요즘은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돈 막 어디지? 그쵸. 네. 이런 데가 막 돈 막 쓰는 거야. 예. 근데 같은 돈으로 옛날에 10억 주고 사는데 그게 돈으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대요. 네. 지금 K리그 1 기준으로 해서 이 선수가 능력 대비 돈 대비 괜찮은 데가 누구냐면 안양에 뛰는 못답니다. 그 정도 케이스 빼놓고는 사실 광주는 그러면 외국인 선수가 싸냐 그러지 않을까? 아산이 비싼 선수야. 그러니까 이게 돈 싸움이 안 되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게 표면적인 어려움이고, 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데려오는데 돈 많이 쓰잖아. 그리고 그거 실패하면은 온전히 구단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손해를 봐요. 이럴 거면 그동안 뭐 서울도 그렇고 많은 K리그 팀들이 이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력 강화 실도 단위도 만들고 책임자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디오로만 분석하던 거를 이제는 직접 날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런 안전장치를 걸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교체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고는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정도 돈을 쓸 거고 또 그다음에 그냥 돈만 갖고는 경쟁할 수 없다며 사우디랑.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K리그가 외국인 선수 많이 데려오는 데가 유럽, 거기서도 예를 들면 그 경쟁을 하려면 동유럽 많이 데려오잖아요. 네네. 그죠? 동유럽 쪽을 거점으로 해서 유럽 지점을 하나 다 만들어서 거기 스카우트를 1년 상시적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많이 데려오면 브라질도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거기 파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연봉 1, 2억을 줘요. 그 다음에 체류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또 한 1, 2억을 써요. 그럼 많이 쓴다고 쳐요. 최대치로. 한 5억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5억 써가지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어떤 특정 선수를 보고 리포트 계속 올려주는 거야. 그 우리는 K리그 보면 겨울에 데려왔다가 실패해서 여름에 바꾸고 그래요. 그러면 수십억 쓸 수도 있어. 그럴 바에는 이렇게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제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구단들도 근데 이럴 수 있어. 5억?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건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본질적인 고민이고 서울은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뭐 김기동 감독에게만 온전히 잘못을 물을 수도 없고 구단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결과가 계속 안 좋잖아? 골이 저렇게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기동 감독에게 책임이 물어질 거다.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타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김기동 감독을 둘러싸고 막 성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서울이요. 이번 연휴 기간 때 2연전 하는 거 아십니까? 이 경기 때 결과 나쁘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결과 좋으면 약간 반전 치는 거지만. 서울이 토요일 저녁 9시에 전설 매치 합니다. 전북하고. 그리고
화요일 또 저녁 7시에 안양 원정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저게 막 꼬여서 그래. 뭐 일정 꼬이고 아침하고 이래서 2경기나 해야 되는데 2경기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아마 실드 치기 어려울 것 같아. 서울 되게 문제가 커질 겁니다. 위기네. 지금 전북도 분위기가 좋잖아. 포획시 엄청 잘하고 있지. 요 2경기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뭐 다이스픽입니까? 저 연휴 때 좀 쉬려고요.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좀 건너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침에 했잖아, 광주. 연극 본다는 명분으로. 그때 옮겼어. 토요일 걸 일요일로 옮겼지. 왜 그 거짓 뉴스를 하냐? 그런가요? 그 다음 주였나요? 그때 아예 쉬었는데. 광주 경기를 한다고 뭐 주말 아예 건너뛰었던데. 이제 K리그 이제 해설도 못하게 됐고 그랬으니까 쉴 때 좀 쉽시다, 저도. 여기서 제대로 하고 다시 가야죠. 저도 쉴 때 좀 쉽시다. 예. 서울이 2연승 하겠네. 서울이 2연승 하겠네요. 지금 위기라 그랬으니까. 서울이. 둑스 나와서 갑자기 2골 넣고. 둑스가 갑자기 막 진짜 막 미쳐. 그러면 좋은 거지. 둑스가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하라고. 갑자기. 그리고 딱 김기동 감독이 경기 끝나고 박문성 형 고맙다.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이 그러니까 그런 전력 강화실 만들고 해서 야잔 같이 성공한 카드도 있어요. 그럼요. 야잔 같이 그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구나. 야잔처럼 성공한 카드도 있습니다. 다 실패했다거나 야잔은 되게 잘하잖아. 근데 공격수가 유독 안 되네. 그러니까 이 공격수를 지금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주말에 둑스 터지는지 보는 것도 좀 궁금하다. 왠지 진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